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직이라고 하면 이제 공무원연금, 또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국민연금은 이제 보도도 많이 되고 언론에 많이 노출이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세 가지 이제 직종에 대해서 특수직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일반인 분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언론들 보면 공무원 군인연금 뭐 줘야 할 연금만 1138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역연금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윤 정부 들어서서도 또 연금 개혁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수직 연금에 대해서 한번 구조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참고해야 될 점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김학모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특수직 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학연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사학연금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가입하는 연금이고요. 네. 2019년도 기준으로 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약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의 2배인 9%를 개인이 부담하고 9%를 회사가 부담해서 부담금이 큰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딱 2배네요. 9%, 예, 맞습니다. 9%. 네. 국민연금이 4.5%를 개인이 내고 4.5를 회사에서 내주고, 네, 그게 딱 정확하게 2배를 이제 내게 되네요. 맞습니다. 내는 금액도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2배를 내는 셈이네. 네. 그럼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사학연금 급여 제도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급여에는 퇴직급여 그리고 퇴직수당이 있는데 네. 퇴직급여에는 대표적으로 퇴직일시금 그리고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은 한 달 이상만 재직하고 퇴사를 했을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 방법이고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했을 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방식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네.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는데 네. 퇴직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수당이라는 것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한 분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 일반 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했을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수당하고 퇴직일시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도 조금 차이가 있긴 있네요.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퇴직급여에는 앞서 말씀드린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이외에도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그리고 조기퇴직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는 10년 이상 재직했을 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국민연금하고 이제 직영연금하고 가입기간을 합산해주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과거 끊어진 재직기간을 현재 재직기간하고 연결해주는 합산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경우에는 2022년 2월부터 20년에서 10년으로 재직기간이 변경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신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고 연금 신청을 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원래 이제 변경 예정이네요. 이미 변경됐습니다. 변경됐네. 네. 하여튼 이게 10년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합쳐주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부담률 아까 뭐 9%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일단 표가 내용이 좀 많은데요. 네. 포인트는 개인 부담률이 해가 지날수록 부담률이 점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고. 그러네요. 네. 2015년 이전에는 7%에서 14%였는데 네. 이게 2020년 이후에는 9%에서 18%가 되네. 네. 이런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연금으로 받는 분들은 많아지고 음. 내는 분들은 적어지기 때문에 재원이 점점 재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 수급률을 말이네요. 좀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퇴직급여액의 산정 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퇴직연금 그리고 조기퇴직연금의 산정은 전 기간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을 기초로 하고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선은 공무원 전체 평균 소득 월액의 1.6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재직하고 있던 전 기간을 그렇군요. 의미하는 예, 것이고요. 그다음에 퇴직 일시금 그리고 퇴직연금 일시금 그리고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의 산정은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일 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 월액을 기초로 합니다. 또 퇴직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이 또 있네요. 네, 교직원이 공단에 대해서 지고 있는 채무 성격의 미납액 그리고 대여 상환 잔액 등을 퇴직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대표적으로 임용 전 병역 복무 기간의 재직 기간 산입에 따른 군소급 개인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고 연금 시행 이전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기간을 연금법상 재직 기간으로 소급 통산했을 때 소급 개인 부담금 연금법의 적용을 받다가 다시 말하면 이제 연금을 받고 있다가 네. 다시 사학교 직원으로 임용돼서 재직 기간을 합산할 경우 내는 합산 반납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퇴직급여에서 공제되는 것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병역 복무 기간을 합산할 때 군소급 개인 부담금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부분은 재직 기간 산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공제를 하느냐 아니면 일시금으로 목돈을 내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연계 급여 제도 또 이거는 뭐죠? 네, 국민연금하고 직역연금 가입 기간을 연계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계법을 적용받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각각 1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의 재직 기간만 있어도 연계는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10년이 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연계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쪽은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9년 5개월이고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이 8개월이면 최종적으로 둘이 합산해서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연계법 적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8개월 재직에 대해서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9년 5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뭐 생각보다는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동안 거쳐오면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이 제도가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사학연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지만 좀 알아봤고요. 이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학무 전문가님 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이고요. 사학연금하고 동일하게 개인과 국가가 각각 9%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의 단기와 장기로 나눠지는데 이 중 퇴직 부분은 장기급여에 속합니다.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고 퇴직연금 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연금에 가름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수령 가능한 방법이고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 후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일부 원하는 기간 동안만 일시금으로 받겠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퇴직일시금은 10년 미만 기간 동안 재직하고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보니까 이제 근무 기간, 재직 기간에 따라 가지고 네. 뭐 퇴직 일시금으로 받고 또 일부를 또 10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또 일시금 받는 방법이 있고 네. 또 아니면 뭐 연금으로 받든지 좀 이렇게 하여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네요. 네, 선택권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공무원 연금의 기준 소득 월액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기준 소득 월액은 연간 과세 소득을 12개월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업무 중 다쳤을 때 본인이나 유가족의 재해보상급여 산정 기준 또한 본인이 내는 연금보험료인 기여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때 휴직자, 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기준 소득 월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 소득 월액은 매년 5월에 변경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매년 연금보험료도 변경이 되는데 예를 들면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2022년 기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간 과세소득을 12개월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기준이네요. 네. 자, 그럼 공무원 연금 기준소득 월액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또 조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기준소득 월액은 전년도 과세 소득액에서 8개 평균 대상 보수 연간 소득액을 제외하고 직종, 직급별 8개 평균액을 산출해서 더해줍니다. 여기에서 10개월로 나눠서 1 플러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더한 금액을 곱해주게 되는데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8개의 보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연가보상비 이런 8가지 항목들은 비과세 항목들이기 때문에 제외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복잡하네 생각보다는. 예, 이거 이제 일일이 개인이 근데 다 계산하기 힘들 것 같고 이걸 또 확인하는 방법이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쉽게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내 연금 보기라는 항목이 딱 있습니다. 요거 눌러보시면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질문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전 기간 그 급의 평균을 내고 또 재직 기간을 이제 곱해주잖아요. 재직 기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재직 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재직 기간 합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정식으로 임용되고 난 후부터입니다. 임용되기 전에 뭐 교육을 받았거나 강사로 활동을 했거나 기간제 교사로 일을 했었거나 해도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일 또는 퇴직 후 단시일 내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종전 재직 기간에 대해서 합산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퇴직한 날 또는 다음 날에 다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 수당이나 퇴직 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전출입 특례로 재직 기간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직 기간에 대해서도 워낙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사하고 또 기간제 교사는 인정이 되지 않는군요. 예, 맞습니다. 임용되고 난 후부터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시 연령이 혹시 미달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조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연금 개시 연령이 미달된 경우에는 1년당 5%씩 감액된 금액으로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에서 75%까지 네,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공무원 연금은 그럼 연금 개시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2021년도까지 은퇴하신 분들은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시고 올해부터 은퇴 시점이 3년씩 늦어짐에 따라서는 연금 개시 연령은 한 살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3년에 한 살씩 늘어나네요. 네. 국민연금은 4년에 한 살씩 이제 연금 개시 연령이 늦어지는데 네, 공무원 연금은 3년에 한 살씩 늘어난다. 올해부터. 네 맞습니다. 좀 상세하게 그러면 이제 감액된 연금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예를 들면 2020년도에 퇴직을 하신 분이 2028년도에 연금 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연금 예상액은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만약에 1년 조기 신청을 한다고 하면 2027년도에 연금을 받게 될 것이고 5% 감액된 200만 원의 95%
19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고, 네. 예를 들어 3년을 조기 수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2025년도부터 연금을 받게 될 것이고 15%가 감액된 170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당 5%씩 이렇게 감액된 연금을 먼저 좀 땡겨서 조기로 수령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살다 보면 소득이 어쨌든 저기 단절이 돼가지고 조기로 이렇게 이제 감액되더라도 조기에 이제 연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분들이. 네. 그분들 위해서 이렇게 1년에 5%씩 감액해서 지급한다. 네. 좋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이제 받거나 퇴직 수당의 어떤 뭐 세금 부분 이런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죠. 2001년도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서 공무원의 퇴직급여가 입구과세에서 출구과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후부터는 기여금 납부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혜택을 주고 퇴직 시에 수령하는 퇴직급여 중에서는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 대상 급여는 명예퇴직수당, 퇴직일시금,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은 합산과세로 공단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세금 부분도 사실은 반드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9% 내고 회사나 학교나 이제 저기 국가에서 9% 내고 이제 국민연금의 2배씩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국민연금보다는 많이 내는 셈입니다. 특수직연금이. 사실은 뭐 많이 내고 많이 받으면 좋은데 요즘 자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금 개혁 얘기가 자꾸 나오고 또 개시 연령도 사실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사실은 내 노후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마찬가지고 개인연금을 반드시 좀 평소에 좀 준비하셔가지고 2층, 3층, 4층 이렇게 좀 다층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해주신 전문가 김학모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